안녕하십니까? 하트 큐레이터 이지영 교수의 빵 터지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15번째 방송 바로 입방쇼 스타트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말 제가 요즘 여러분들을 잘 못 찾아뵀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계속 야외 방송하고 공개 방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못 찾아뵀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 안 까먹으셨죠? 제가 요즘 너무 바빴어요. 저번 주에는요, 유리상자 이세준 씨와 뭘 했어요, 우리가? 공개 방송했잖아요. 그쵸? 사랑해도 될까요? 신부에게 많은 명곡 20년 동안 한결같이 음악 인생을 살아온 이세준 씨와 함께 공개 방송을 강남 스칼라티움에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총 방명록에 보니까 126명인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도 거의 몇백만 원을 치었죠. 많은 분들이 또 협찬을 해주셔갖고 아주 즐겁게 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한복쇼도 하고 그 다음에 헌혈, 사랑의 헌혈 릴레이, 헌혈차가 직접 와서 방송을 해서 또 우리 이원 방송을 또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처럼 저희가 또 스튜디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계셨죠? 전 걱정 많이 했어요. 그동안 꾸준하게 매주 목요일이면 입방쇼가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바깥에서 많이 야외 방송도 하고 또 스튜디오 외에 또 공개 방송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스튜디오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온 거예요. 사람이 시간은 유수와 같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들이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입방쇼가 영원하게 빵빵하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요즘 너무 방송 안 하시는 거 아니냐고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의 약속을 하려고 해요. 어떤 약속이냐고요? 제가 방송을 거의 꾸준하게 했었는데 너무 바깥의 방송이라던가 또 야외 방송 때문에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페북 시청자들과 또 공간 방송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또 블로그에 계시는 많은 또 친구분들이 방송이 너무 궁금해서 좀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지영이 안 죽었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입방쇼를 기억해 주신다면 제가 영원히 함께 하려고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동안 못 찾아서 죄송하고요. 그 대신 앞으로 또 열심히 할 것을 선언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시냐고요? 감기도 걸리고 갑자기 추우니까 바깥에 야외 활동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은 점점 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진취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뒤처져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지영 교수가 조금 슬림해졌다고요? 역시 여러분들 눈은 최고야. 제가 오늘 아까 여기 계신 남자 PD분들이 사진을 이렇게 좀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조금 슬림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슬림해 보이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상, 두 번째는 조명, 아니면 카메라의 각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조금 다이어트를 했어요. 어떤 다이어트 했냐고요? 저 아침마다 라이딩 했어요. 자전거.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5시 30분이면 눈이 떠져요. 그럼 눈 떠서 뭐 하냐고요? 막 세수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거 모자 찾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하고 선글라스 끼고 장갑 끼고 양말 신고 무조건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하냐고요? 사실 지금은요 날씨가 춥긴 하지만 태양이 굉장히 일찍 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자전거를 딱 타고요 무조건 달려요. 처음에는요 페달 처음 밟을 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제 저녁에 지쳤던 상황, 아니면 힘들었던 거, 자면서 피곤했던 거, 그 다음에 마음의 무게, 그 다음에 어깨에 눌려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가냐고요? 자연 속에 귀의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전거 많이 타셨었나요? 저는 자전거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빠한테 배웠어요. 저희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약국, 아빠가 약국을 하셨잖아요. 아빠 약국 앞에 항상 아빠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항상 그 우리 약국 앞에뿐이 아니고 옆에 주변 이런 데를 다 항상 쓰셨어요. 그럼 이제 지나가다 어르신들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다 하세요. 그럼 또 저희 아빠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항상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일찍 일어났다기보다 아빠가 항상 그 알람이라고 해야죠. 막 군가 이 세상에 이런 건가 아니지 뭐였지? 뭔가 하여튼 그 군가 있어요. 그 피디님 군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세요? 군가? 아 우리 군대를 안 갔다 왔지. 둘 다 여자지. 아 군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하여튼 그 군가 소리가 막 집안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가를 듣고 저도 모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빠가 항상 앞에 마당을 이렇게 쓰시고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빠가 다 모든 청소를 끝나고 나면 물 청소를 하세요. 그때 저도 막 아빠랑 같이 호스 들고 막 그냥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지나가는 아저씨 뿌려서 막 혼나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 생생했던 그 기억이 항상 나는데 그 기억 속에 또 하나가 아빠와 자전거를 탔던 거예요. 아빠가 어느 날 이러시는 거예요. 자전거 한번 탈래? 그래서 아빠도 자전거 못 타는데요. 이랬는데 어느 날 알려주겠다면서 저보고 딱 앉게 하고 페달을 밟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막 미는 거예요. 무서워 무서워 안 돼 안 돼. 이래도 막 미시는 거예요. 근데 막 페달을 밟는 순간 막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세게 미시니까 겁이 나는데 아빠가 뒤에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저는 막 달렸거든요. 근데 아빠는 밀고 아빠는 뒤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어린 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나는 아빠가 밀어준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의지하고 그냥 달렸던 거예요. 근데 뒤에 아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아,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비록 나는 아빠가 손을 놓고 저는 달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에서는 항상 아빠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든든함과 의지함 때문에 결국은 저는 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면서 정말 어떤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빠와의 어떤 추억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늘 인생 살면서 누군가를 나를 도와주고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근데 내가 또 살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든든한 거 있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사람한테 시련이 없겠어요. 갑자기 큰 병을 얻는다거나 갑자기 큰 사고를 겪는다거나 갑자기 마음에 고통이 온다거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련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시련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고 그 의지와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요 제 마음은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스승이 계십니까? 마음속에 정말 은인이 있나요? 마음속에 친구가 있나요? 저는요 요즘 마음속에 친구 때문에 무지무지 행복해요.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나 혼자 해결해야지. 나 혼자 이겨내야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내가 힘들 때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손을 뻗치고 그 손을 뻗쳐서 누군가가 잡아주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만 가능하다면 내 고통은 반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슬픔도 줄고요. 그 대신 기쁨은 슬픔을 나눴던 상대랑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 나이에 인생을 많이 살았다. 인생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내 힘든 어깨에 짐 무게나 이런 것들을 혼자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누고 누군가가 같이 소통하고 누군가가 같이 힘을 합친다면 모든 것은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은 이렇게 커지고요. 그래서 정말 자전거 하나 갖고도 긴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밀어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멀리 갈 수 있어서 저는 자전거를 배우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팔 청춘 이 나이에 새벽마다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 결과 제가 7kg 감량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면 이게 카메라가 괜찮을라나? 갑자기 이렇게 툭 하면 카메라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일어나도 될까요? 아싸! 네. 어때요, 여러분? 방송에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일어난 제 모습을 보여준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나 했었거든요. 이지영 교수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밝은 미소를 드리긴 하지만 무언가 조금 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날씬해지고 조금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했는데 정말 조금 노력을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또 일이 힘들어서 또 아프기도 좀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근데 정말 오늘의 주제는 그 자전거인 것 같지만요. 자전거를 통한 어떤 인생의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전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뭔가 어떤 메시지를 좀 드릴까 해요. 자,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전거를 타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요. 이쁘고. 일단 딱 나가면 저희 동네는 이제 판교인데 그 탄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탄천 도로에 자전거들이 막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탄천 도로가 완만하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굴곡이 엄청 심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몸이 좀 무겁고 솔직히 뚱뚱하다 보니까 자전거 페달을 옮을 때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각오를 해요. 내가 오늘 하루 저 페달을 밟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난 오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달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높은 곳 앞에서 달리지 않아요. 저 멀리서부터 달리기 시작해요. 막 달려서 그 고개를 한번 딱 넘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때는요. 페달을 밟지 않아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리막길을 가기 위해서 오르막길을 가는 게 아닌가. 흔히 말하는 언어적으로 내리막길이라고 하니까 하향선을 얘기하잖아요. 결코 아니에요. 오르막길이라고 하니까 상향선인 것 같잖아요. 사실은 오르막길이 더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힘드니까 무섭죠. 인생에 있어서 언어적으로 오르막길 그러면 최고를 의미하잖아요. 그쵸? 내가 열심히 올라갔으니까 최고의 경지를 올라간 것 같다. 근데요, 그 오르막길을 오르길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또 올라갔을 때 어때요? 그 정상은 이루 말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리막길을 갈 때 어때요? 너무 시원해요. 페달을 밟지 않아도 막 내려가잖아요. 근데 언어적으로 내리막길 그러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하향선으로 내려가나?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려갈 때 비로소 나의 자리를 찾는 것 같고요. 뭔가 겸손해지는 느낌? 그리고 뭔가 시원하고 마음이 비워지는 느낌. 여러분 좀 철학적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라갈 때보다 정말 힘들게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자신이 비워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다시 또 올라갈 때 애쓰는 제 자신을 볼 때 인생은 어쩌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 모습보다 무언가 내리막길에서 올라가고 있는 내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보면요. 막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면요. 뭔가 마음이 허무해요. 일이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 시원하다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허무할 때 있어요. 일이 다 끝났으니까 쉬면 되잖아. 물론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냐고 애썼다 고생했다 칭찬도 해주시니까 기분도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허무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조금의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오르막길이 힘들긴 하지만 올라갈 때도 되게 행복한 거고요. 또 내리막길 갈 때도요. 뭔가 마음이 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음과 양이 있다. 음이라고 해서 어두우니까 안 좋은 거고 양이라고 해서 밝으니까 좋은 거고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음 때문에 양이 빛나고 양 때문에 음이 빛나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너무 철학적이야.
힘들던 웃기던 좋던 행복하던 그 모든 것이 무의하로 다 흐르는구나. 그래서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요, 싫은 것도 싫은 것이 아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아, 그동안 이재영 교수 산에서 도 닦았냐고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많은 것도 깨달았지만 제가 또 바깥에서 이렇게 삶을 경험하고 또 많은 또 공개 방송이나 또 바깥에 방송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도 좋은 게 아니고 싫어도 싫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많이 웃게 돼요. 어떤 웃음이요? 허무한 웃음이 아닌 미소? 그냥 좋은 거? 그리고 조금은 나를 낮추게 되기도 하고 남과 자꾸 상의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이젠 나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같이 손잡고 소통해야 하고, 그리고 또 휴식이만이 무언가 재충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제가 방송을 좀 꾸준하게 더욱더 하려고 해요. 그동안 10월, 11월이 이제 강사들한테 되게 피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불려가고 저기도 불려가고 열심히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 리더십 특강을 강원도, 거기가 어디였더라? 강원도 왜 있잖아요. 그 흔한 말로 빠찡거 한다고 하나? 방송 용어 맞나요? 뭔가 이렇게 하시는 거, 정선! 그래, 맞아.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모여 있었냐면, 그 인천 중구청에요. 어떤 분이냐면 반장, 통장, 이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에 오너 되시는 분들이 모여 오신 거예요. 한 2, 30명? 150분 정도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오늘, 그날 제가 이제 리더십 특강을 2시간 정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보통 리더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리더십보다는 펀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리더 중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끄는데 즐겁고 밝게 이끌어야만 진정한 리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 특강을 하면서 반장, 통반장, 이장 이런 분들과 소통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리더십 특강의 가장 핵심을 줬던 부분은 뭐였냐면요. 과연 이 사람이 리더냐, 보스냐, 여기에 주안점을 뒀어요. 자, 잘 보세요. 보스는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숨기려고만 해요. 근데 리더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드러내더라, 이거죠. 그리고 보스는 사람과 상의를 하지 않아요. 나를 무조건 따르라. 그리고 리더는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고 함께 가자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스와 그 다음에 리더에 관련된 부류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해줬는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게 많겠죠.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무엇인가, 또 리더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다 이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나오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40대 되는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반장, 통반장을 하면서, 통장을 하면서 그 반장과 소통이 그동안 안 됐었고, 내가 통장이니까 많이 나를 따르라, 이런 보스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강의를 듣고 나보니까 서로 소통을 하고 만약에 반장이 못했다 하더라도 그 반장의 뭔가 힘든 것을 잘 감싸주고 오히려 그 반장을 세워줬을 때 그 반장이 알아서 통장을 잘 모시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어떤 자기 일에 굉장히 반성하는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상하 구분의 화합이 없이는 그 큰 조직을 이끌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이든 반장이든 간에, 특히 통반장이면 같이 화합이 돼야 하는데 통장이 나를 따르라니까 반장 입장에서는 되게 불만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반장이 앞에 나와서 그동안 어떤 통반장으로서 화합되지 못한 부분을 이제 강의 듣고 느낀 걸 발표를 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막 그 통장님이 제가 그동안 우리 반장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무조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끌기만 했고 보스로서만 행동했다.
했다. 앞으로는 내가 같이 잘하던 못하던 간에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설령 못했다 해도 키워주고 세워주고 이랬을 때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강의를 하는 어떤 뿌듯함?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부족한 걸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또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 물론 저도 강의라는 입장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스승이니까 리더겠죠. 그런데 나도 뭔가 보스식의 강의를 한 건 아니었나. 또 친구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 하는 어떤 그 기브 앤 테이크 식의 어떤 소통은 아니었나 하고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또 저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청자와의 소통이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조금 죄송한 거는 그동안 이 아름다운 얼굴을 많이 못 보여준 건 일단 많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저를 찾아주시는, 또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 교수 나왔네 하고 알아주시는 또 여러분들 때문에 또 한 번 이렇게 또 감사함을 느끼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이 신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좀 많이 반성하고 다시 방송을 시작했답니다. 네.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자전거였지만 자전거에서 펼쳐지는 아침의 그 상쾌한 기운이 또 바로 리더십으로 연결되고, 또 리더십이 또 지나서 마무리되는 그 기운은 바로 뭐냐면요. 하루에 대한 반성이에요. 제가 언제부턴가 제 가방에요. 노트하고 볼펜, 샤프, 연필을 두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안 했냐고요? 그전에는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했어요. 핸드폰에 스케줄러에 오늘 어떤 계획 있고 어떻고 이래 썼었어요. 그랬는데 저랑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친구랑 소통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요. 그때그때 상황들을 두뇌에 담고 핸드폰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펜을 이용해서 썼을 때 더욱더 잘 저장이 되고 생각이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차에도 항상 주머니에도 메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걸 보면서 쓰고 그것을 또 책으로 옮기면서 늘 또 하루를 반성도 하고 또 책을 쓰는 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가슴에 넣어두었고 머리에 담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어쩔 때는 구름처럼 날아가고 연기처럼 날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할 때 이제는 노트 필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뭔가 떠오른 것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제가 반성할 것이 있다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노트 한 권이 꽉 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이 3권이 나왔잖아요. 물론 공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시집을 쓰고 있어요. 네, 시집을 쓰는데 그 시집에 보니까 제가 그때그때 떠오른 것들을 시로 써서 나중에 옮기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또 멘토인 우리 친구에게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요. 친구야, 고마워. 그리고요, 조금 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제가 이제 안양에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그 안양 우리가 만든 나무 아카데미 이름으로 제가 안양 100일장을 나갔어요. 아이고, 근데 원래 사람들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자기 자랑할 때 많이 부끄럽다고 하는데 부끄러워요. 안양 100일장을 제가 나갔는데요. 한 4,500명 정도 나왔어요. 초등학교는 없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이제 저는 일반부로 나갔는데요. 어떡해. 축제라는 시안을 받고요. 그날 바로 받는 거죠. 시안을 받고 제가 일반부 시 부분에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 네, 저 혼자 되게 신났죠? 근데 저는 정말 그 시를 쓸 때 애절을 했었어요. 뭔가 축제니까 굉장히 신나는 걸 생각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느 날 문득 찾아온 너.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찾아온 너. 밤새 언제인가 나에게 다가왔던 너.
이게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젠 그 뜨겁고 장렬한 태양도 볼 수 없고 밤하늘에 이쁜 별도 밤새 속삭이는 대화도 느낄 수 없고 그리고 너의 따스한 품도 느낄 수 없다. 이게 2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시작되겠죠. 근데 막 여러 연이 있는데 지금 축제라는 단어는 어때요? 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막 신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지금의 내 어떤 주어진 내 현실의 어떤 암 같은 존재, 어떤 힘든 존재들을 다 이제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들로 해서 나는 힘든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방치하고 있고 힘들었던 것 때문에 어려웠던 것 때문에 내가 뜻을 펼치지 못했던 것을요. 이제는 그 힘든 것 때문에 못한 게 아니고 이제는 그 힘든 것 때문에 진정한 축제를 펼치겠노라. 내가 만약에 많이 괴로웠고 아팠던 것들도 이제는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많이 부족했던 제 현실도 이제는 더욱더 그것을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축제로서 즐기겠다. 그렇게 유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야 일반부 시부분 대상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정말 더 좋았던 거 말씀드릴까요? 저와 중학교 아이들이 5명이서 같이 그 파라솔 안에서 쓰게 됐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학교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100일장이고 하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앞에 막 과자, 뭐 떡 막 끓여놓고 떠들면서 막 그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굉장히 그 100일장이니까 열심히 뭔가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한테 너희들 조용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뻘뻘해져 갖고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명함을 딱 하나 꺼내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교수같이 생기지 않았지? 그래서 네? 네. 근데 사실 얘들아 내가 교수거든? 근데 나도 너희들처럼 공부하기 싫고 놀기 되게 좋아해서 어렸을 때 그냥 막 놀았거든? 그랬는데 살면서 나도 공부 좀 해볼까 이런 생각 들고 열심히 인생을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글도 막 써보고 했더니 학교에서 뭐 이렇게 상도 주고 막 이러더라. 그래갖고 그런 거 상 타갖고 있지. 대학도 잘 가고 대학교 가서도 뭐 그런 게 스펙이 돼갖고 막 지금 교수도 됐다? 그때 애들이 갑자기 떠들던 애들이 조용히 듣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순간적으로 조용한 거야. 나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보다 나이도 많고 또 아줌마인 것 같잖아. 아줌마 맞지? 근데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글을 쓰게 되게 기쁜데 나는 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조금만 요 시간에 집중해서 그냥 시를 한 수 쓰던 아니면 무언가 쓰던 상을 받던 안 받던 간에 이 시간에 한번 너희가 조금만 집중해갖고 글을 써보면 어떨까? 한 30분만 해보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교수님도 너희들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 혹시 이 중에서 또 상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순간 요 몇 시간이든 요 몇 분이라도 집중을 해서 너희가 쓴 이 순간은 추억으로 남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글이 잘 됐든 못 됐든 남으면 우리 교수님 때문에 내가 잠깐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왠지 찡하고 좋아. 아니면 굉장히 기분 좋아. 뭔가 떠들고 웃으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 시간에 잠깐 자연을 벗삼고 음악 소리도 되게 좋잖아. 여기 안양 평천공원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잠깐만 침묵하고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교수님 이름도 기억해요. 저 정민이에요. 그때 옆에서 과자 되게 시끄럽게 먹었던 정민인데요. 저희 4명 중에 1명 빼고요. 한 사람은 우수상, 2사람은 가작이 됐어요.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 부모님께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재영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네. 잘 모르는 전화니까 놀랬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희 딸이 교수님의 어떤 어드바이스를 듣고 그 시간에 열심히 글을 썼는데 우수상이 됐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감사 인사드리고 그 안양 그쪽으로 식사 대접을 좀 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상 탔죠. 5명 중에 총 4명이 상 타고 1명만 떨어졌어요. 그 1명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무 미안해요. 근데 그 친구도 무언가를 느꼈을 거예요. 저 얘기를 받아준 그 중학생 학생들, 그 다음에 또 정말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써서 상을 탄 아이들, 정말 저한테는
너무너무 설레이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의 전화를 받고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절대 무언가를 봤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얘기해 주자예요. 저도 제자들 중에 정말 힘든 제자들도 많아요. 중국에 와서 괴로워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또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아이들, 또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런 애들을 볼 때마다 나도 부족한데 내가 누군가에겐가 무슨 말을 해,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말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충언이 듣기 싫지만 얘기해보기도 해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진심 견수 복선내,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받아주더라 이거예요. 근데 보통 소통이나 말을 할 때요, 야, 나 교수야, 너네 말 잘 들어, 이러면 안 돼요. 얘들아, 내가 조금 그렇게 생겼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명함 좀 볼래? 나 교수야. 나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되게 열심히 사니까 또 이렇게 되더라. 너희들 이 시간에 한 번만 열심히 한번 해볼까? 30분만 집중해보자. 그 말을 들어준 아이들이 인생일 때 변화할 수도 있고 전환점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문자로 오면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까지. 그때 그 뿌듯함이라 말할 수 없고, 저도 상을 받았잖아요. 아직 시상식은 안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뭔지 감 잡으셨어요? 저는 살면서 여러분과 약속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조금 살이 빠졌지만요, 뭘 말하고 싶냐면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자연 아니면 공기라도 쐬거나 해서 나와의 어떤 싸움에서 이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신감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요즘 중학생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북한 공산당보다 중학생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조차 사실은 저는 말할 수 있었던 건 뭔가 내 내면에 어떤 자신감,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또 받아주고 또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저 또한 또 감사함을 아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 봤을 때 방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도전하고 말하고 내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것도 진실하고 겸손하게 그랬을 때 아이들이 받아줬고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물론 운이 좋을 수 있죠. 근데 모든 것은 진실인 것 같아요. 참 진짜의 열매 실자. 참으로 정말 진실로 얘기하면 열매라는 결과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하면서 사실 여러분보다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못났고 또 이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삶에서 얻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조금이라도 돼서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 빵 터진 저를 보고 웃기라도 해주시면 그것만으로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3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많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 부딪혔을 때 혼자 아파하지 마라. 분명히 주변에 친구가 있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상의도 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내 마음이 외롭지 않게 가까워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손을 뻗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시련이 왔을 때 좌절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친구와 또 상의하고 또 아침에 또 운동도 하면서 나 자신을 또 갖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무언가에 좀 도전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인생에 대하는 자세가 겸손해지기도 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밝아지고 한 단계 또 승하하고 또 승하한 것을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 것이 되고 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제 페북을 통해서 저를 보시는 분들, 방송을 통해 저를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보다 인생 경험이나 또 많은 연륜이 있으시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이재영 교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조그맣게 느낀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좀 괜찮더라. 그러다 보니까 웃음으로 또 승화가 되고 조금 힘들지만 더욱더 잘 이겨나지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방송 이 빵쇼 생방송이잖아요. 이 방송 바로 전전에 유리상자 이세준 씨와
이제 공개 방송을 또 했잖아요. 또 그 친구는 이제 25년 지기 친구예요. 근데 정말 제가 어떤 방송을 할 때마다 달려와서 도와주고 또 물론 저도 또 그 친구를 도와야겠죠. 근데 이렇게 서로 같이 힘합히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모나면 안 되고 동글동글하고 같이 손을 잡아줘야만 굉장히 멀리 또 시너지를 발휘해서 멀리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친구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내일 또 이지영 교수가 국회에서 그 독서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물론 독서나 글을 쓴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자신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자신이 어떤 것을 또 이겨냈을 때 그것이 경험으로 또 누적이 돼서 어떤 그 글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경험이든 큰 경험이든 내가 기록을 해서 무언가 발전될 수 있는 나를 꿈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스승을 두시고요. 저도 스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하루를 또 마감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 15번째 방송 입방쇼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하고 꾸준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녹화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생방송을 많이 고집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 또 후원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 부분들은 또 이제 자막 처리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 또 이제 편집을 통해서 멋있게 또 방송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항상 긍정으로 웃으면서 하루하루 보내시는 우리 많은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손잡고 웃으면서 가자고요. 오늘도 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방송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협찬 많이 해주시는데요. 우리 송기문 해군호텔 또 전무님께서 뭐 해주시냐고요? 해군호텔 식사권 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또 우리 이서영 국제아트협회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멋진 민지은 작가의 작품, 민지은 작가가 저번에 중국, 요번에 일본까지 가서 그 작품 전시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편백나무 또 열심히 또 편백나무 기계 협찬해주고 계시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협찬을 많이 해주세요. 또 우리 또 멀리 또 가야산 농장에서 파프리카 또 새싹산삼 또 열심히 또 홍보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 많이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입방쇼 후원해주시는 분들 대박 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